전쟁이 우리 집에도 닥쳤고 썩는 건 러시아 사회만이 아닙니다. 푸틴 자신도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개 회의에서 푸틴은 실수로 자신의 진짜 손을 드러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는 손이 부어 아프고 핏줄이 불룩하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실수는 푸틴이 실제 손을 숨기기 위해 AI를 사용해온 이유를 확인시켜줍니다. 푸틴은 심각한 질병을 숨기고 있으며 그의 편집증은 러시아 정권을 폭정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진실이 러시아인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푸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을 가혹하게 금지하여 거의 6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차단했습니다. 이 붕괴는 개인 문제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는 동안 시진핑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개인적인 쇠퇴는 그의 제국이 벼랑 끝에 몰려있고 그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이 클립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국 언론이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를 실수로 녹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이용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너무 큰 이슈가 되어서 중국 언론은 하루 만에 이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담에 있듯이 한번 병에서 나온 진이는 다시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며 인간 장기 이식도 계속됩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며 불멸도 가능합니다. 이번 세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독재자가 150세까지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푸틴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거나 최소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쟁 이후 푸틴은 자신의 행동을 매우 은밀하게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2022년 3월 침공 한 달 만에 그는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와 회의했습니다. 이 회의 내내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전혀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파킨슨병 등 질병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여러 번 통제 못하고 떨던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회의 내내 테이블을 붙잡고 있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크렘린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작년만 해도 푸틴이 영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 발표는 약 10분 정도 길이었습니다. 푸틴이 기본적으로 이제 오레시니크라는 새로운 미사일을 가졌다고 전 세계를 위협하면서 누구든지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내내 푸틴의 손을 잘 보세요. 그의 손이 수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CGI나 인공지능 같은 걸로 손을 조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온몸은 움직이는데 손만 가짜 같거나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점을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틴이 손을 보였을 때 모두가 뭔가 문제 있는지 논쟁했죠. 그래서 이제 크렘린은 그의 진짜 손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해서 손을 그냥 지워버리고 있죠. 그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이번 주 초 푸틴이 러시아 보건 관계자, 보건부 장관과 회의했어요. 그 여성이 누군진 모르지만 그들은 전자담배와 러시아에서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의 손에 주목했습니다. 이 손은 푸틴이 늘 숨기거나 테이블을 잡던 바로 그 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손이 부어오르고 아파 보이며 핏줄이 도드라져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암이나 파킨슨병 등 질병을 앓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저는 안톤 게로셴코의 설명이 마음에 듭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살인으로 팔꿈치까지 피해 젖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전쟁의 스트레스가 그를 죽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정말로 그의 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3일짜리 특별 군사 작전은 3일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까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발표를 보세요. 첫 번째 러시아 지역이 공식적으로 연말까지 인터넷을 차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첫 공식 발표지만 저희는 러시아에서 관련 문제를 오래 다뤄왔습니다. 러시아의 인터넷은 최소한으로 말해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전쟁 진실을 숨기려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텔레그램을 금지하고 왓츠앱도 금지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없는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제리 선정가가 포크로우스크시 전투 사상자에 대해 언급한 영상을 봤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러시아는 지금 예전에 바흐무트를 점령하려 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손실이 예전처럼 4만 5만 명 사망과 비슷하다고 했으며 이는 그들 발표입니다. 이 두 도시는 전쟁 전까지 약 6만 명이 살던 작은 도시입니다. 6만 명이란 어떤 규모일까요? 그냥 하나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작은 도시를 위해 러시아는 이미 자국 군인 8만에서 1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을 죽인 건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이 재앙의 규모를 설명하자면 어떤 분들은 1만 명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독일이 잃은 인명은 러시아가 이 두 작은 도시에서 잃은 인명보다 적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루려는 건가요? 이제는 이런 금지 조치들이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라는 척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인터넷 차단이 일시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공식 발표는 러시아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율루스크라는 한 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잘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여러 곳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고향인 인구 약 600만 명의 도시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웹사이트, 메신저, 은행, 배달, 택시 앱 이용 불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서비스와 정부 웹사이트뿐입니다. 푸틴이 왜 러시아인들에게 자신이 승인한 것만 보게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러시아에서 모든 것이 금지되고 러시아 언론도 이를 의문시하기 때문일 수 있겠네요. 모두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모두 금지된 건가요? 보도를 들어보세요. 몇 달 전 모스코브스키 감시모츠 신문에서 소련 독재자 조세프 스탈린의 러시아 사회 재평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니자 비심의 가제트에는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적어도 작은 무언가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도서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막 직전 친크렘린 블로거들이 참가자 명단을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우랄 라이브는 이 도서축제를 최근 들어 가장 큰 반러시아 예술가들의 집회라고 일축했습니다. 저명한 반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이 시인들과 작가들 중 일부는 초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들의 축제 참여는 취소되었습니다. 니자 비심의 가제트에 따르면 도서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좋고 유용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네, 여러 시인과 작가들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 공연들은 취소되었고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게 왜 좋은 거죠? 이 문화 인사들이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한 시민이 나라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적어도 애국자이고 많게는 열렬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에게나 어떤 일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해도 이것 역시 정상입니다. 건전한 비판이 건전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나라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한다면 누가 불쾌해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가는 이 문화 인사들이 당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캔슬 당했다고 시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보이나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요? 이게 이기는 거라면 지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러시아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 러시아 선정아들이 서방 소셜미디어에서 무엇을 퍼뜨리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최근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제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내내 돌아다니는 그 이상한 로고에 주목하세요. 러시아 선정아들이 이 영상을 우크라이나 군인의 실제 항복 장면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적해야 한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 영상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됐으며 영상 속 로고는 오픈 인공지능 계열 인공지능 회사의 로고입니다. 정말 현실적이고 약간 무서울 정도예요. 러시아인들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만 내면 저 로고를 지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다른 플랫폼에서 꽤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만 조회수는 아니지만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여전히 수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에는 이 트윗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로고를 볼 만큼 똑똑하지 못한 가짜 기자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돈을 받아 선전을 퍼뜨리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그들은 이 영상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러시아인들이 푸틴이 왜 수십만 명의 젊은이를 전쟁에 보내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러시아인들이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작은 도시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인가요? 실제로 전선에서 항복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러시아군입니다. 그들은 훈련도 받지 않았고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전투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과 닷새 전 프로크롭트 전선에서 찍힌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방금 오늘이나 어젯밤 11월 5일이나 6일쯤 러시아인 8명이 항복했어요. 이렇게 항복 상황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러시아민들은 항복해도 죽임이나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원 확인 후 감옥에서 하루 3끼를 먹게 된다는 걸 알죠. 우크라이나인들은 만약 러시아인의 손에 넘어가면 살해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치열하게 싸우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릭 상황 꼭 교시에 오래 새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포로들을 잘 대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이 그냥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클립은 매주 진행하는 배틀필드 브레이크다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모든 최전선의 클립을 유튜브에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이런 영상들을 광고주 친화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어긋나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라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검열 없이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주가 싫어하는 내용을 검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배틀필드 브레이크다운 시청이나 다양한 기존 콘텐츠에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으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basicsinsider.com에 직접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매주 전체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고 채널과 취재 활동도 지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